이러한 믿음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의 이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투영된 거짓된 실제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삶의 경험, 친구, 가족, 지리적 배경, 교육, 종교, 신념,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습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특히 돈에 대한 것일수록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이제는 개인의 실제가 아닌 진정한 실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비전에 기여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 생산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실물자산, 파트너.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6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알맞은 순서로 실행하면 당신은 부를 만드는 지렛대를 형성할 수 있다. 1단계 소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품에 돈을 소비하는 단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소비에 익숙해져 있다. 중독성이 강한 소비 요소를 줄이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욕구 소비를 필요 소비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욕구 소비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가치가 빨리 떨어지고 영속성이 없는 것들에 돈을 소비하게 만든다. 2단계 저축. 돈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이다. 저축은 부의 토대이자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다. 돈을 단기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만족을 연기하여 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축만으로는 거대한 부와 삶의 비전을 창출할 수는 없다. 오직 저축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혜택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버리지와는 거리가 멀다. 예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리 효과가 강력해지고 처음에는 적은 액수였던 돈이 점점 더 증가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큰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저축은 더 많은 돈과 레버리지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3단계 투자. 저축이 투자보다 앞단계에 있는 것은 투자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투자한 돈을 탕진하고 그 손실을 감당할 예금이 없다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축이 있다면,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식 장벽과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미 잘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 배경 지식이 없거나 리스크가 큰 투기적인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란 오늘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될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자산이 미래의 소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구매하는 자산이다. 4단계 투기. 투기는 더 큰 보상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 많은 사람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기를 한다면 투자액과 예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 기술을 숙련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투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투기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보호하고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다. 이때 투기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다. 보험은 흥미로운 주제다. 당신이 일정한 수준의 부를 얻게 되면 세상은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고 덤벼든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지비와 도난, 손상의 리스크도 증가한다. 당신의 부를 레버리지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부자의 숙명이다. 개중에는 악의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들어있다. 더불어 자선단체들의 기부 요청이 쏟아진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손실이나 공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 기부. 위 5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만한 여유와 의미 있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 등의 가난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절대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를 어느 정도 환원하지 않으면 사회의 균형은 무너진다. 또한 기부했을 때의 만족감은 당신에게 더 큰 성취를 향한 의지를 북돋아준다. 당신의 소비 습관을 투자 습관으로 바꾸면 큰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구입하는 모든 소비성 자산을 빚이라 생각하고 구매할 때마다 투자 정신과 전략을 되새기자.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3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아니면 단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인가? 매우 단기적인 가치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을 사지 마라. 2단계.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큰가? 시계, 보석, 미술품, 골동품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산다면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명품 가방,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처럼 희소성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소유하기 원하는 상품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3단계. 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사람과 현금이 있을 때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저축만 한다. 누가 옳은 것일까?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려면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한다. 당신이 구매하거나 투자한 것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관련된 예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어떤 자동차 회사는 낮은 이자율을 내세워 리스 차량을 판매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리스의 장점이다. 일부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나 폭스바겐처럼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평판이 좋지 않은 차종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